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최근 대형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CI보험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축성 보험으로 외형 성장에 몰두했던 보험사들이 최근 역마진으로 홍역을 앓으면서 CI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CI보험은 암 등 발병률은 낮지만 한번 걸리게 되면 그 치료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 치료비가 부담이 되는 질병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질환이라는 것이 그만큼 발병하기도 어렵고 또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와 문자 두 가지인데요. 언제든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이죠. 프라임에셋 이면경 지점장님, 정진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보는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최근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CI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보장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하는데요. 정진 팀장님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예. 보험금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이거는 약간 좀 과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암에 대한 보장은 일반적인 암보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암 이외에는 범위가 거의 유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1기 암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은 암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뇌졸중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은 뇌졸중이 발생했다 딱 진단이 나오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중 보험금을 받으려면은 이 뇌출혈이 발생했어도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후유장애가 25% 이상 남아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암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또는 뇌졸중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 상품을 선택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가 않고요. 나는 좀 보장은 그냥 이것저것 몇 가지 상황에서는 좀 제약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대신에 내가 낸 돈은 꼭 돌려받고 싶다. 이런 경우는 좀 적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적합한 보험인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면경 지점장님, 그렇다면 이 CI보험의 장단점은 뭔가요? 네. CI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보장이 주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가장들이 이제 경제 주체가 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중대 사망보장도 준비하고 중대한 질병이라든지 중대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단을 받았을 때 50% 내지는 이제 80%를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반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이 종신보험의 기능을 사망보장 부분, 그 다음에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추가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보험금이 30% 가까이 또는 40% 가까이 높은 상품들도 있으니까 이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선지급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50% 암 진단비가 중대한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경색전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암 같은 경우는 1.5mm 이상 침윤이 돼야 되고 중대한 뇌졸중은 25% 이상 후유장애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대한 급성심경색증 같은 경우는 좌심실 박출량이 55% 이하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죠.
이것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든 것에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대한 질병 등에 해당될 때는 보험금을 선지급받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반면에 보험료가 종신보험에 비해서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CI보험 약관에서 중대한 질병에 대한 범위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중대한 뇌졸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진 팀장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일단은 이제 중대한 질병의 보장 범위부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처음 CI보험 약관을 보시는 분들은 이 약관을 한번 좀 읽어보셔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뜻을 좀 제대로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대표적인,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증, 요거에 대한 보장 범위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대한 암하고 그냥 일반적인 암보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악성 흑색종, 요거는 좀 일반 암에 비해서 일반 암보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흑색종의 좀 크기가 작은 그런 암들, 요거는 CI보험에서는 보장이 좀 제한이 되십니다. 그리고 초기 전립선암, 남성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암이죠.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요걸로 인해서도 악성 종양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요런 암들은 CI보험에서 많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질병인데요. 중대한 뇌졸중입니다. 이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 발생했다거나 뇌경색이 발생했어도 이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후유 장애가 25% 이상 남아야지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졸중 진단비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급 조건은 좀 까다롭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환자 그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이제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이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급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요 보험이 꼭 필요한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아도 이 보험을 받아도 전혀 뭐 문제가 없고 충분하겠다. 이럴 때는 좀 가입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내가 뭐 뇌출혈 진단 시에 꼭 보험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뇌졸중 진단 시에 보험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장해주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임현경 지점장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CI보험 가입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알아봐야 할까요? 네. CI보험은 주계약이 이제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있는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남성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사별로 같은 CI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보장 범위가 좀 차별이 있으니까 상품별로 좀 비교를 해보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각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상황에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직접 전화 연결 통해서 본격적인 고민 상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보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잘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돈을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보험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5세 여성분으로 교보생명 큰사랑 플러스 CI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5월에 가입한 10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22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CI 보험료를 낮추고 손해보험 가입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CI 보험 가입하셨는데 이것 외에 다른 보험은 전혀 가입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네, 몇 년 전에 네. 연금보험하고 종신보험하고 네. 네. 한 보험료로 50만 원 이상 내고 있었거든요.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교보 FPD 분께서 네. 네. 다 해지하고 CI 보험 하나만 드시면 된다고 네네. 하셔서 가입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CI 보험료도 만만치가 않아요. 22만 원이에요. 네, 월 한 20만 원 정도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부담되실 것 같은데 제가 임현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보생명, 네, FP님께서 전부 해지하고 네네. CI 보험 하나만 들으면 된다고 하셨다고요? 네네. 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세요. 네네. 연금과 종신보험으로 보험료를 한 어느 정도 납입을, 50만 원 정도 납입하셨다고 지금 그러시죠? 그 보험료가 네. 굉장히 부담이 되셨을 텐데, 그쵸? 네, 많이 부담됐었어요. 연금은 저축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네. 여성분한테 이제 종신보험까지도 이제 권해드렸고, 그럼 연금에 해지했고, 네. 종신보험도 지금 해지하신 상태고, 네네. 운전자 보험 하나만 있으시다는 상태죠? 네. 연금은 몇 년 정도 납입을 하셨죠? 한 3년 정도 납입했어요. 3년 정도. 네네. 그럼 연금을 해지했으면은 손해를 좀 많이 보셨겠는데요. 네. 그 연금 저축성 상품인데 이거 가입할 당시에 네네.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설명을 설계사님한테 듣지는 못하셨나요? 네,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안타깝네요. 연금은 진짜 이거는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유지하시면서 이런 저축성 상품이니까 혜택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죄송한데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45살이거든요. 45세시고요. 네. 혹시 갖고 계신 이 보험, CI 보험, 네. 내용을 좀 보실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연금 해지 시점과 비슷하게 가입을 하신 것 같죠? 네. 맞아요. 3년 정도 가입, 왜냐면 연금 해지하고 가입시킨다고 FP님께서 그러셨다 그랬으니까. 네. 그 납입 기간은 몇 년 정도로 납입이 돼 있나요? 20년 납입으로 되어 있네요. CI 보험 20년 납입이고요. 네. 그러니까 주계약 부분, 이제 사망보장 부분이 있을 텐데, 요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1억이라고 돼 있어요. 1억이요? 네.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네. 보장받는 특약들이 있을 텐데, 네. 실손의료비 특약이 보이시나요? 여기 입원시 5천만 원, 통원시 30만 원 있고요. 네, 실손의료비, 예. 네,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되어 있네요. 암진단비 2천만 원 돼 있고요. 네네. 그 밑에 더 보시면은, 네. 혹시 뇌출혈이라고 진단비석 적혀 있는 거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어떻게 되시나요? 뇌출혈은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은 2천만 원, 수술비 있고요. 수술비도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네. 교보생명, 큰 사랑 플러스 CI 보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남성들이 가입을 해요. 그래요? 네, 남성들이 가입해서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도, 그러니까 필요성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네네. 중대한 질병, 그 다음에 네. 중대한 수술 같은 경우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생각을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가장들이 경제 주체죠. 가장들이 조기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부재시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사망보장 부분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종신보험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주로 많이들 가입을 하세요. 그래요? 네, 밑에 보시면 이제 특약들이, 아까 네네. 말씀해 주셨던 특약들이 있는데, 이게 의료시비 특약과 이제 3대 질병 특약들, 네. 이런 것들, 수술비 특약들, 이런 것들이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그게 양식입니다. 그리고 폼이고요. 네. 지금 문의하신 시청자님께서는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그냥 가정주부거든요. 주부시고요. 네. 그러면은 굳이,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하신 건 아니시죠? 제 생각은,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성분이시고, 납입하신 지 3년 정도 되셨다 그러셨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목적에 맞는 상품은 아닙니다. 여성분에게는. 요거는 해지를 하시고요. 네네. 3년을 납입했지만 이제 과감하게 해지를 하시고, 이 보험 맞지 않으시니까, 네. 제한 없는,
예를 들어서 중대한 암이라든지 중대한 뇌졸중이라든지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제한 조건이 없는 상품으로 그냥 무조건 암 진단 내리고 그다음에 뇌졸중 진단 내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 내리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보험료가 22만 원씩이나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22만 원씩이 되니까 보험료 납입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네. 부담되죠, 아무래도. 45세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45세 여성분이 22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시기는 경제 주체도 아니시니까 좀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3대 질병 제가 볼 때는 주부님께서는 3대 질병 네. 진단비와 그다음에 약간의 후유장애, 그다음에 수술비들, 여성이시니까 여성질환 수술비들,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장 위주로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의료실비, 3대 진단 수술비, 입원 일당 이렇게 다 구성을 하셔도 네네. 보험료는 약 한 10만 원 초반대에서 만약에 암 가족력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암 가족력이 없으시다면 괜찮지만 암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암 진단비 이렇게 포함하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한 2, 3만 원 정도 더 추가될 뿐이니까 네네. 10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구성하시면 아주 100세까지 든든한 보장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네. 근데 이제 암 구성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그 대장정막내암이라고 하는 암 진단비를 100% 보장해주는 회사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네. 손해보험사에서 한 5개 정도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보험사 상품에서 100% 대장정막내암 보장도 받고 네. 또 여기 그 CI보험에서 보장해지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했지만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뇌출혈보다 더 넓은 뇌졸중, 뇌졸중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또 뇌혈관 질환 이 진단비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급성심근경색증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이 이제 심장 질환인데 혹시 협심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예, 협심증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진단을 받기도 하고 약을 드시기도 하는데 이 진단을 받게 되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나는 이 보험을 들었으니까 이 특약을 들었으니까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협심증은 심장질환 보장 부분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보장이 안 되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하시고요. 네네. 수술비도 상품에 따라 틀리지만 7대 질병 수술비라든지 14대 질병 수술비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제한적 있는 수술비 있는 보험 상품도 있지만 최대 21대까지 수술비가 보장되는 보험 상품들도 많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한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품 같은 경우로 보완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여성질환에 대한 수술비들, 난소, 난관, 유방, 자궁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술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까지 다 가능하고요. 질병 수술비라든지 상해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두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하시면 100세까지 자기부담금이 10%, 3월달까지는 자기부담금이 10%니까 자기부담금 10% 되면서 100세까지 보장받고 각종 수술비들, 그다음에 이제 암 같은 경우도 질병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는 상품이라 암 진단비가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다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시면 여성분에게 가장 든든한 보장이 됩니다. 제가 연락처 남겨주셨으니까 네네. 여기까지 상담해드리고요. 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저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또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우리 임현경 지점장님께서요, 현재 가입하신 CI보험 해지하시고, 여성 질환이나 이제 3대 질환 보장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 되셨어요? 네, 많이 도움됐네요.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아우, 다행입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상담해서 가입하도록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73세 여성분으로 우체국 하이로 정기보험과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골드클래스 보험 두 가지 가입하셨네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체국 하이로 정기보험은 2006년 5월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으로 월 납입액은 79,980원입니다.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골드 클래스 보험은 2006년 4월에 가입하신 78세 만기 보험으로 매달 35,0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님께서 나이가 많은데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지금 그 사망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 주신 거죠? 네, 네, 지금 현재 가입하신 보험도 보니까 보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네, 제가 한번 정진 팀장님 연결해 줄 테니까 한번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사망보험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네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사망보험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가입하려고 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이제 줄 게 없으니까 딸한테 예. 지금 들어있는 게 너무 작아요. 사망보험이 예, 500 예. 정도밖에 안 돼서 예. 좀 큰 걸로 딸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예. 그걸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소멸성은 싫고 돌려받는 거 그런 예. 걸로 해서 한번 예. 문의한 거예요. 예, 그러시군요. 예. 일단은 나이가 조금 많으셔가지고 70세가 네. 넘으셔서 네. 종신보험 일반적으로 이제 종신보험이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종신보험 가입하는 데는 좀 제약이 좀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몇 네. 군데 회사는 70세가 넘으셔도 이 네.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 이순재 씨 광고하시는 거 제가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예. 그 이순재 그 탤런트님께서 이제 광고에 나오시는 거는 네. 이 질병이 있어도 특별히 제약이 없이도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네. 대신에 그거는 이제 돌려받는 금액이 없고 다 소멸되시는 거세요. 그리고 그런 거. 예, 네. 그리고 좀 보장 기간도 짧으신 게 86세가 넘으시면 이제 보장이 끝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언제 사망하더라도 보험을 좀 딸한테 주기를 원한다. 이런 네. 경우에는 약간 좀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문의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하나 또 더 궁금하고요. 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그 시청자분께서는 현재 뭐 질병이 있어서 뭐 치료받고 있는 건 없으세요? 있습니다. 당뇨병. 예. 그러게 있어서 좀 예, 약을 120 복용하고 사고 나와가지고 계신가? 약 복용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종신보험은 가입할 수는 있는데요. 요거 네. 좀 심사를 좀 거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거쳐 사망보험이 얼마 정도 할 수 있나요? 보험료요? 예. 아니 그리고 보험금이 얼마 정도 들을 수가 있는지. 사망보험이요? 예. 그거는 이제 이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그냥 특별히 심사 까다롭지 않고 가입할 수 네. 있는 데는 한 500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좀 심사를 좀 그래요? 거쳐야 되는 데는 많이 가입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가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00이 너무 작고 그래서 큰 금액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되나 보죠? 그렇게 하려면은 네. 여러 보험사에 이렇게 보험을 네. 가입을 하시면은요. 그럴 경우에는 좀 금액을 높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A 보험회사에는 1,000만 원, 또 B 보험회사에는 1,0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망 시 2,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거죠. 월보험 한 20만 원 정도로 다 예.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예. 아마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네. 아마 원하시는 예. 그런 보장 금액을 설정해서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혹시 뭐 기존에 보험 가입하신 게 한 2가지가 있으신데요. 네.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뭐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궁금하죠. 이게 이제 80세 만기고 예. 또 뭐 내년에는 이제 납입이 완료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예. 만기 이제 가입되기 전에 또 하니까 예. 그걸 좀 어느 정도 되나 해서 지금 궁금하거든요, 제 거가. 예. 일단은 이제 우체국 네. 보험은 보니까 이제 네. 가입한 지 좀 많이 되셔가지고 아마 납입 기간이 거의 끝나가실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예, 끝나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래서 이건 납입 기간도 거의 다 끝나셨고, 그 다음에 이게 보험료가 환급이 되는 형태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좀 보장 금액이 크진 않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네. 동부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가입하신 뭐 상해보험인 것 같은데요. 예, 상해보험 10년 예. 만기예요. 예. 예전에 가입하신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은 의료실비 이런 특약을 많이 좀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저한테는 의료실비 같은 그 경우는 세상이 사고로 안될 다치셨을 거 때 좀 예. 보장을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단점은 좀 보장 기간이 좀 짧다는 게 단점이시잖아요. 네. 예. 근데 요즘에는 보험회사들이 인수 기준을 많이 완화해가지고요. 이 당뇨가 좀 있으셔도 다른 합병증이 없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시면은 심사를 통해서 좀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다른 병은 없어요. 당뇨만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방송 끝나고 좀 연락드려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네, 어머니. 네, 현재 가입하신 보험 일단 유지하시고요. 또 종신보험도 추가로 가입하실 수 있고 사망보험도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하셨어요. 좀 도움 되셨어요? 네, 도움됐네요. 몰랐거든요, 그거를. 네. 예.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전화 드려서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2세 남성분으로 삼성화재 슈퍼플러스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6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10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지인 소개로 가입하셨는데 비갱신형으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분이시네요. 네, 저기 남편 거. 남편분. 네. 그러시구나. 지금 이거 갱신형 상품인가요? 네, 갱신형이 조금 할 때는 몰랐는데 적혀 있는 게 좀 있네요. 모르셨구나. 혹시 이거 몇 년 갱신형이세요? 그거는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그럼 제가 이면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전문적인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화재 슈퍼플러스 보험이죠? 가입하신 상품이요. 예. 방금 들으니까 아는 지인한테 가입을 하셨다고요? 예, 누가 하나 들어달라고 해서 그냥 그때는 잘 몰라서 그냥 들었거든요. 보험이 그동안 없으셨나봐요. 네, 보험 없는데 그냥 하나 들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보장 안 보시고 그냥 하나 들어달라고 해서 네. 가입하신 거예요? 네. 네, 우선 이 그 슈퍼 플러스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이제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형 특약팁 밑에 쭉 보시면은 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보이죠? 네, 그냥 들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누가 얘기를 하는데 갱신형으로 하게 되면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게 적혀 있는 게 좀 많아서. 그렇죠. 밑에 쭉 적혀 있는 게 많죠? 네네. 그 증권을 지금 보고 계시나요, 혹시? 예, 제가 보실 수 있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 보험 가입자. 네. 지금 배우자님과 남편분이라셨는데 혹시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32세, 37살 이렇게 네. 네. 두 분 모두 직업을 그러면 여쭤봐도 될까요? 둘 다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어요. 두 분 모두 사무직이시고요. 네. 가입하신 시기가 언제쯤 되셨죠?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년 반 정도 되셨고요. 네. 이 납입 기간은 몇 년 납으로 하셨나요? 20년 납이라고 써있네요. 네, 20년 납입이. 네. 각각 이 보험 하나씩만 아까 가입하셨다 그러셨죠? 네, 이거 하나만 일단 가입을 했는데요. 이거만 이제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갱신형 보험을 좀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전화드렸어요. 네네네. 그 밑에 보시면은 보장 내용 이렇게 증권에 나와 있는 내용 잠깐만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이로시비 특약이랑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예, 제가 이거 불러드릴까요? 네네, 불러주세요. 네. 암진단비 5천만 원, 제자리암 500만 원, 경계성 종양 500만 원. 잠깐만, 천천히 불러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암진단비 5천만 원, 네. 제자리암 500만 원, 경계성 종양 500만 원, 뇌출혈 진단비 5천만 원, 뇌출혈 진단비 5천만 원,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실손 의료비 5천만 원, 외래형 25만 원, 그다음에 사방 조제비 5만 원.
예, 여기 그리고 몇 개 좀 더 써 있거든요. 이거 다 불러야 되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제 저 기본적인 사항 이거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또 말씀을 다 드릴게요. 네. 예, 이 상품은요, 상해 사망과 이제 후유장애가 기본적으로 들어간, 종신보험처럼 뭐 사망보장, 일반 사망보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고로 인한 사망과, 그 다음에 후유장애,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갱신형 상품이고요. 3대 질병에 대해서도 이제 갱신형 상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뇌출혈 진단비가 5천만 원이라고 그러셨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가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네. 갱신형이라 이게 가능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암 같은 경우도 암 진단비 5천만 원 부분이 지금 아까 그 제자리암 500만 원, 뭐 10% 보장이니까요. 암 진단비 5천만 원이나 하셨던 것도, 이 부분은 보통 말하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게, 뭐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뭐 갑상선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장전만내암, 온라이프 이제 슈퍼 플러스 보험 같은 경우는 대장전만내암 같은 경우도 뭐 10%만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타 보험사에 뭐 대장전만내암 100% 보장하는 상품보다는 조금 보장이 좀 떨어지겠죠. 네. 네, 그리고 갱신형으로 구성된 이 혈관계 질환 중에 뇌출혈, 슈퍼 플러스에는 일반적인 손해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뇌졸중 진단비가 아니라 뇌출혈 진단비를 보장을 합니다. 주로 뇌출혈은 혈관이 막힌 다음 이후에 터지는 증상,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가장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보다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은 상품이 이제 뇌경색까지 보장해주는 뇌졸중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것은 혈관계, 뇌혈관 자체를 보장해주는 뇌혈관계 진단비고요. 수술비 특약도 지금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데 보니까 네. 기본적인 뭐 상해 관련된 골절이라든지 뭐 화상, 그다음에 뭐 진단비, 그다음에 뭐 자질구레한 뭐 수술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이 갱신형 보험의 특징을 보면 처음 보험을 납입하실 동안은 되게 저렴하게 이제 가능해요. 근데 이게 3년 갱신 상품이라 3년 후에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의료실비도 보험료가 많이 높은데, 그 진단비, 암과 이대질환, 이것까지도 모두 다 너무 높게 계속 진단비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100세까지 유지하시는 게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비갱신형 암 진단비와 비갱신형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더 나아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사 상품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두 분 보험료 이 정도보다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비갱신형이면서도 암 진단비 이 정도 되면서 5천만 원, 뇌혈관 질환 5천만 원,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심장 질환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상품도 구성이 가능한데 한 보험사에서 이렇게는 안 되고요. 두 가지 정도 보험사를 조합하게 되면은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신다면 뭐 여성질환이나 그다음에 질병수술비, 뭐 상해수술비, 뭐 각종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들, 아까 21대 질병수술비까지도 다 보장이 되도록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3월까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대장전망 내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사들이 보장 질병 손해율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료 같은 것이 이제 자꾸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3월 말까지만 가입되는 뭐 몇 가지 특약들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새롭게 이왕 3월 이내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셨으니까 이제 상세한 상담은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리 임현경 지점장님께서요, 현재 가입하신 보험 갱신형이라서 보험료가 차후에 인상될 것이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바꿔야겠네요.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청자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역시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6살 여성분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으셨네요. 연금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상품이 좋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금보험 문의 주셨는데 혹시 지금 네.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아, 지금 그럼- 연금보험료가 네. 오른다고 해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네네. 어떤 게 괜찮은지. 네, 그럼 제가 정지인 네. 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연금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연금보험 이렇게 가입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네요. 네네. 예. 그 연금보험은 크게 봤을 때 이 두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연금보험료를 내실 때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좀 연금을 받으실 때 좀 세금을 좀 내시는 이런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이런 연금이 하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낼 때는 특별히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비과세 연금이 있으세요. 네. 예. 혹시 근데 시청자분께서는 혹시 요번에 연말정산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소득 공제를 받는 거와 예. 소득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나중에 예. 보험 연금을 받을 때 어떤 게 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예. 그러면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요번에 연말정산 하실 때 어떻게 네. 미리 낸 세금 다 돌려받으셨나요? 아니면은 조금만 일부만 돌려받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뭐 더 내셨나요? 아니, 더 내지는 않았어요. 예. 그럼 돌려받는 건 어떻게 낸 거 거의 다 돌려받으셨어요? 다는 못 받았겠죠? 그러셨어요? 일단은 좀 소득세를 내고 네. 계신다고 하면요. 일단은 이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이라든지 이런 연금이 좀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직장에 계속 다닌다고 하면 예.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세금을 돌려받는 게 좀 더 나으세요. 왜냐하면요. 지금 내실 연금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는 네. 연금보험료 내는 거에 12%를 세액공제를 받게 되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받을 때는 한 5.5% 정도 세금을 내게 되시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비교해 봐도 한 7% 정도가 이익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7%는 좀 안 되고요. 하여튼 그 프로테지가 조금 더 작긴 한데요. 그래도 네. 아예 지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나중에 그냥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소득세를 내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 세액공제를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십니다. 직장인으로서는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유리하군요. 예,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 그 월 얼마 정도를 최고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400만 원에 12%, 요렇게 하면은 이제 48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민세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한 52만 8천 원? 아마 요 정도 나오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요 한도 내에서는,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기는 가는데요. 예, 예. 그래도 이제 미래에 이제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후라서, 예. 400만 원 정도 가입했을 때 10년 납으로 해서 예. 어느 정도 월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네. 컴퓨터로 계산하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송 네네. 끝나고 연락드려서 네네. 좀 자세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머님, 우리 정지인 팀장님께서요, 우리 어머님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세제 적격 보험이 좋으실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좀 도움 되셨어요?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분까지 전화 상담 모두 마쳤습니다. 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떻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사례를 분석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51살 여성분이라고 하시는데요. 화면을 통해 먼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51세 여성분으로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총 3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2006년에 가입하신 메리츠와제 레디라이프 케어는 80세 보장의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월 납입료는 97,000원이었습니다. 2010년에 가입하신 삼성화재의 슈퍼플러스 보험은 보장기간 80세로 납입기간 20년인데 3년마다 갱신되는 보험입니다. 월 납입액은 10만 2천원이었네요. 마지막 우체국 올케어 암보험은 2008년에 가입하셨는데요. 보장기간은 80세로 납입기간 10년으로 매달 3만 8천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총 23만 7천원을 매달 납입하고 계셨네요. 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여성분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임현경 지점장님, 이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컨설팅을 의뢰했나요? 네, 우선 여성분인데 그 보험료가 약 한 23만 원 정도 넘다 보니까 보험료 이제 부담이 된다고 어디서 어떻게 좀 줄여야 될지를 몰라서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기존에 있었던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나요? 그러니까 메리츠화재는 손해보험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망이 없는데 그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메리츠화재는 이제 손해보험이다 보고 이제 일반 사망 같은 부분은 없고요. 의무 사망과 사항이 이제 질병 사망과 이제 재해 사망 부분 이로 이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유장애 특약으로 한 1억 2천 정도 준비되어 있던 상품이고요. 나머지는 의료실비, 당시 이제 보험 가입에 주종을 이뤘던 3천에 10만 원짜리 통원 치료비, 통원치 뭐 10만 원 보장, 입원 시 3천만 원 보장 요걸로 준비되어 있었고요. 의료실비는 이제 유지하시기 때문에 컨설팅 후에도 이제 동일하고요. 삼성화재 슈퍼플러스는 3년마다 갱신하는 특약 때문에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따라서 질병 사망과 재해 사망 모두 없는 것으로 삼성화재 슈퍼플러스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체국 보험에서 일반 상해 사망에 대해서만 1,000만 원 보장하는 상품으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암 진단비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메리츠 레디라이프 케어에서는 3대 질병 진단비가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97,000원에 대한 보험료에 비해서 보니까 적립보험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비가 없었고요. 삼성플러스에서 이제 갱신형으로 구성된 3대 질병 진단비들이 좀 있었는데, 요것은 상품을 해지하면서 없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보완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암보험에서는 일반암 부분에 대한 보장 부분과 그 다음에 이대질환, 뇌출혈과 급성신경색증 이런 부분은 이제 보장받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컨설팅 하기 전이었고요. 이 부분을 이제 H사 한아름 보험으로 이제 보완을 해드렸는데 암 진단비 같은 경우가 4천만 원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고, 그래서 컨설팅 후에는 5천만 원 정도 금액이 나왔고, 고해감 진단비도 한 2천만 원 정도로 추가를 했고, 그래서 컨설팅 후에 2천만 원 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뇌경색 진단비, 기존의 삼성 슈퍼플러스에서 보장이 안 됐고, 우체국보험에서 뇌출혈만 보장됐기 때문에 이 부분 3천만 원 보완해서 4천만 원 보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뇌경색 진단비와 뇌출혈 진단비 말고 급성신경색 진단비, 이것도 3천만 원씩 다 준비를 해서 총 4천만 원 보장되도록 했고요. 과거에는 특약으로 구성되지 않았던 질병수술비와 그 다음에 상해수술비, 그 다음에 여성질환 수술비 등 이런 것들은 보완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성 슈퍼플러스 보험 해지하시고 이제 H사의 보험을 추가하셨는데요. H사의 보험 상품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H사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도 아니고요. 갱신형도 아닌 비갱신형 상품이고, 그다음에 암 보장 범위가 일반적인 보험사보다는 좀 더 넓습니다. 대장전방암도 100%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1월 전까지는 갑상선암도 이제 20% 보장인데 현재는 이제 10%만 보장을 하지만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등 10% 정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이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은 회사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상품을 선택을 했고, 후유장애, 이제 상품을 보시면은 후유장애 같은 경우가 있는데, H사의 한아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 부분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3% 이상부터 이제 보장하는 항목도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해로 3% 이상에 대한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주계약, 사망보장과 일반 상해 사망이죠. 부분과 일반 상해 후유장애 부분에서 보장하는 3% 이상 되는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는데, 3% 이상의 후유장애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디스크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서 만약에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면 10% 정도의 장애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사고의 경증,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뭐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보통 디스크 진단을 받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3%에서 5%, 6% 정도의 진단으로 받게 되고, 제가 총 금액이 그 후유장애 아까 리모델링 하게 되면서 한 총 후유장애 금액이 한 1억 7천 정도 나왔는데, 만약에 10% 정도의 후유장애의 진단을 받게 되면 1,700만 원에 대한 진단비가 나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가 뚜렷한 장애를 보였을 때는 약 5% 정도 장애를 봅니다.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받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5% 장애로 만약에 받으신다면 1억 7천만 원에 대한 5%인 750만 원을 진단비로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암 진단비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심장 질환 부분도 다 보장이 됐으니까 수술비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구성하셨고, 이렇게 하니까 보험료로 상당히 저렴하게 절약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보험에서 불필요했던 부분을 줄이고 또 보장은 더 늘린 것이 특징이었네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도 보험 리모델링 통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험 포트폴리오 성공 사례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보험에 관해 궁금하거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